여기 한국인들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온 미국인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냄새가 나지 않는 유전자가 있어서 공공시설 그 어느 곳에 가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경악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미국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조금 특별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후각이 예민한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음식 냄새나 꽃향기, 심지어 비 오는 날 땅에서 올라오는 냄새까지 모든 냄새에 민감했죠. 친구들은 저를 농담 삼아 사람이 아니라 후각 탐지견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이런 제가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건 대학 동창인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어요. 사라는 몇 달 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냄새가 나지 않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 몸에서 나는 체취가 거의 없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공공시설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할 만큼 청결하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엔 농담이거나 과장이겠지 하고 웃어넘겼지만 사라는 아주 진지했어요. 에밀리, 너도 한번 가보면 알 거야. 진짜 대단해. 라고 말했죠. 저는 대학에서 환경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길을 선택했어요. 특히 공기질 관리나 폐기물 처리 같은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라가 한국의 공공시설에서조차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환경적으로도 어떤 비결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라며 제 공부와도 연결될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저희 가족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도 특히 범죄가 많고 위험한 곳 아니냐? 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어디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들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시각이었거든요. 제가 사라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은 모두 한국의 청결함과 안전함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설득했지만 그 걱정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간다는 말을 들으신 아버지는 더 구체적으로 한국에서의 범죄 사건들을 언급하며 걱정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에밀리, 한국에서도 인신매매나 납치 같은 범죄가 일어난다고 들었어. 외국인을 노리는 범죄도 많다던데 너처럼 젊은 여성이 혼자 다니다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며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들이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발전한 나라라지만 그런 발전된 곳일수록 외국인을 노리는 인신매매 조직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더라.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혼자서 그런 걸 피할 수 있을까? 라고 하셨을 때 사실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사라에게 들은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들으니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읽으셨다는 기사를 예로 들며 한국의 공항 근처나 번화가에서 낯선 사람에게 접근하는 범죄 조직이 있다는 이야기를 봤어. 그들이 외국인을 속여 어딘가로 데려간 뒤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례도 있었다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납치된 후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며 제가 위험에 처할까봐 불안해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빠, 제가 그런 뉴스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정말 있다면 저도 최대한 조심할게요. 그리고 한국은 오히려 그런 범죄가 매우 드문 나라로 알려져 있고 사라가 갔을 때도 전혀 위험한 일을 겪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도 안전하게 잘 다닐 자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너는 외국인이잖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몰라서 상황 판단이 더 어려울 거야. 아무리 안전한 나라라고 해도 방심은 금물이다. 라며 여전히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아버지의 걱정이 어느 정도 잦아드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께서도 걱정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에밀리, 아빠도 말했지만 나는 또 다른 게 걱정돼. 한국이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나라는 아니더라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그건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중국에 사는 친구리 씨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리 씨가 그러는데 한국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라고 하더라. K-팝 같은 것도 전부 정부에서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실제로는 잘 먹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했어. 너처럼 외국인들이 그런 거짓된 이미지에 속아서 간다면서 걱정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그건 아마 오해하신 것 같아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이고 K-팝은 허구가 아니라 수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문화예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가서 실망할까봐 걱정돼. 또 그런 가난한 나라라면 외국인을 노리는 범죄도 더 많을 것 같아서 무섭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진지한 염려가 가득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걱정이 결국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이곳에 와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제가 몸소 겪은 경험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짐을 싸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가족들의 걱정과는 별개로 저는 새로운 나라에 간다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한국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나니 갑자기 긴장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살짝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어요. 첫인상부터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모든 표지판에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서 길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직원분들 대부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서 제가 걱정했던 언어 장벽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보통 공항 화장실은 적당히 깨끗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조명, 그리고 어딜 가도 비치된 고급 비품들까지 마치 호텔 화장실 같았어요. 게다가 사라가 말했던 대로 정말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공항 화장실에서조차 이런 청결함을 유지하다니 이 나라가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대로 느껴졌어요. 화장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깔끔함과 세련됨은 제가 전에 방문했던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유럽을 여행했을 때 경험했던 화장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유로를 지불해야 했는데 그렇게 돈을 내고 들어갔음에도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유럽의 화장실은 대부분 허름하고 볼품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청결 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어딜 만지기도 꺼려졌고 공기 중에 퍼진 냄새는 참기 힘들 정도로 불쾌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매번 스트레스였고 이런 시설에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나기도 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무료인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건 화장실에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사라가 말했던 한국의 냄새 없는 환경이 사실이라는 걸 가장 먼저 화장실에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라면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게 될 모든 곳이 얼마나 깨끗하고 편안할지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잘 관리된 나라인지 알 수 있었고 제가 이곳에 오기를 결심한 게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지하철 역시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이 한창 혼잡한 출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조금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경험했던 지하철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공기가 탁하고 냄새가 나는 일이 흔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처음부터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서자마자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심지어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공기가 항상 신선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감탄했어요. 열차가 도착한 후 내부로 들어갔는데 이건 더 놀라웠습니다. 차량 내부는 넓고 깔끔했고 모든 좌석과 손잡이가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닥도 반짝반짝 빛났어요. 특히 놀라운 건 냉난방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열차 내부는 적당히 따뜻했고
불쾌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된 공기가 너무 쾌적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열차가 10,000원에 가까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땀 냄새나 음식 냄새 같은 다양한 냄새가 섞이기 마련인데 여기는 그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승하차하고 열차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할까 궁금했는데 아마도 이 나라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공공시설 관리의 높은 수준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짧은 지하철 경험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된 곳인지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정돈되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뒤로하고 숙소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한국의 특별함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들은 정말 친절하고 상냥했어요.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아도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 세심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주셔도 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숙소에 도착하면 짐을 들어주거나 방을 청소해주는 직원에게 항상 팁을 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어서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짐을 풀고 나니 갑자기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해서 잠시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바닥이 따뜻한 걸 느꼈어요. 처음엔 혹시 난방기기에서 새어나오는 열 때문인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는 온돌 시스템이었어요. 바닥을 통해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경험해보는 온돌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방 안은 너무 아늑하고 발이 따뜻하게 데워지니 온몸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흥미롭고 좋아서 잠시 바닥에 누워보았는데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치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이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마음에 들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바닥이 차가워서 카펫을 깔거나 슬리퍼를 신어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맨발로 바닥을 밟아도 전혀 차갑지 않고 오히려 따뜻해서 그 자체로 충분히 편안했어요. 이곳의 전통이 현대의 기술과 결합해 이렇게 훌륭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놀랍고 이런 세심함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편안한 상태로 따뜻한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릴 뻔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했고 앞으로 이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갈 날들이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와이파이가 너무 빠르고 무료라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예전 여행에서 와이파이를 찾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죠. 즉흥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온 이유는 솔직히 냄새가 궁금해서였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정말 냄새가 나지 않는 나라일까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점점 한국이 단순히 그런 호기심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 너무 좋은 나라였고 지금까지 제가 갔던 어떤 유럽의 여행지보다도 더 만족스러웠어요. 문화도 풍부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모든 게 잘 관리된 느낌이었죠.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한국이 단순한 현대적인 나라가 아니라 역사적인 유물도 풍부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로 전통적인 유적지와 고대 유물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서울에는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아름다운 고궁들이 있고 그곳에서 과거의 왕국과 전통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역사적인 유물들은 물론이고 그 문화재들이 어떻게 현대 사회와 융합되어 있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적인 깊이와 현대적인 편리함이 모두 잘 결합된 나라라니 이곳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인상 깊고 특별했어요.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그저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점점 더 많은 매력을 발견하고 있는 저는 이제 궁궐이나
박물관을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서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전통적인 궁궐을 꼭 보고 싶었어요. 이런 고궁들에서는 왕실의 역사와 건축 양식, 그리고 그 시절의 문화까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국립현대미술관을 찾은 외국인의 숫자가 2024년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22만 명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현대미술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도 꼭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갔던 유럽의 미술관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았고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도 커져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죠.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지점이 있어서 저는 시간을 내어 다양한 전시를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미술관의 건물 자체도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고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시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을 감상하는 것 또한 기대가 됐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여행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예술과 역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설렘이 커졌습니다. 이제 한국의 역사적인 유적지와 함께 현대적인 예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정말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경복궁에 실제로 가본 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인터넷에서 보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경복궁의 건물들은 세밀한 디테일과 고풍스러운 멋을 지니고 있었고 그 앞마당에 서서 오랜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궁궐의 건축 양식과 정원의 조화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궁궐을 거닐다 보니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역사적인 유물과 문화재가 많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물론 미국에도 중요한 역사적 장소들이 있지만 그만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물이나 전통적인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오래된 역사적 유산을 보면서 이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깊고 풍부하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은 몇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쌓여온 나라였고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금까지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지금까지 그 유산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경복궁을 직접 보고 나서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동안 읽어온 책들보다도 훨씬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한국은 단순히 현대적인 기술과 시설만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그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까지도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여행에 있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앞으로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탐구하고 싶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어요. 경복궁을 보고 난 후 저는 서울에서의 여행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대로 국립현대미술관에 가기로 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며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현대미술이 주는 신선함과 독특함에 매료되었고 그곳에서 본 작품들은 저를 한층 더 예술의 세계로 이끌었어요. 예술 작품을 통해 감정과 사상을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채롭고 창의적이었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엘라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었어요. 엘라는 한국에 살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한국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왕국이었고 그 왕국들의 유산이 지금까지도 문화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특히 한국의 삼국시대와 조선 왕조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그 시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죠. 엘라는 또 한국의 음식, 언어,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상호 존중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또한 그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설명해줬는데 한국이 왜 그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단지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과 혁신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상세히 알려줬죠. 미술관을 한참 구경한 후 엘라와 함께 근처의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카페는 정말 예술적이고 아늑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벽에 걸린 작품들과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져 그곳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편안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커피를 주문하고 여행과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엘라는 한국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한국이 가진 깊은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고 엘라는 자신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을 진지하게 이야기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고 엘라와의 대화는 제 여행에 또 하나의 특별한 기억을 더해주었어요. 엘라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엘라는 한국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정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은 단순히 책에서 얻은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살며 경험하고 배우면서 쌓은 것이었죠. 그녀는 한국의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흐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엘라는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였다고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 고려와 조선의 역사 속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였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한 힘을 지닌 나라였다고 했죠. 특히 조선시대의 왕조는 문화와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냈고 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였다고 설명해줬어요. 또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이야기도 그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한국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엘라는 이어서 한국은 현재도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그 나라를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혁신적이고 글로벌한 사고를 갖추고 있어 앞으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지금도 미래를 내다보며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지만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모델을 따라할 거예요. 그건 단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인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국가적 비전에서 나온 거죠. 엘라의 말에 깊이 동의하며 저는 한국이 현재와 미래에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잠재력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배웠고 엘라의 시각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제 인식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한국은 단지 과거의 역사 속에서 강한 나라였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세계 최강의 국가로 도약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엘라가 한국의 밤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었어요. 한국의 밤은 정말 다채롭고 재미있어 라고 말하면서 한 술집에 가자고 제안했죠. 저는 한국의 밤 문화가 어떤지 정말 궁금했기 때문에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술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는 굉장히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도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의 밤 문화는 정말 독특하고 전통적인 술 문화와 현대적인 파티 문화가 결합된 느낌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무리의 남성들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웃으면서 친근하게 말을 걸었고 금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외국인인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남성들 중 몇 명은 한국어를 아주 잘했고 나머지 몇 명은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 사는 중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온 그들이었지만 점차 그들의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거나 한국은 외국인에게 차별을 많이 한다는 식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겪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털어놓으며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표면적이고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경쟁적이다는 말을 하며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했어요. 또 그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의문을 제기했어요. 한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문제들이 많다며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진보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죠. 이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부정적이었고 한국 사회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분명히 비판적인 톤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삶이 어려웠고 그들의 경험이 한국 사회에서 느낀 부정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엘라와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었고 그들의 불만을 듣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술을 마시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각을 나누었고 그날 밤은 한국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의 불만과 그들의 시각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욱 복잡해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술집에서의 대화가 마무리되고 엘라는 저와 함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술집을 나서면서 그들과 나눈 이야기에 대해 잠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죠. 엘라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그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그렇게 불만을 가진 이유는 사실 꽤 복잡해.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은 흔히 자격지심을 느끼곤 해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종종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건 그들 스스로가 한국을 부러워하거나 한국인들이 자주 보여주는 자존감 때문에 배아파하는 거야 라고 말했죠. 엘라는 이어서 한국이 발전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그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특히 그 부분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곤 해.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그들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고수하는 걸 보면서 일부 중국인들은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불만이야 라고 덧붙였어요. 물론 그들이 겪은 개인적인 경험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 중국인들 중 일부는 한국이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그로 인해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라고 엘라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엘라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미묘한 감정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두 나라 모두 강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았어요. 엘라는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술집을 떠나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감정과 그 배경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날 밤 추운 날씨에 우리는 잠시 사우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엘라는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24시 한국식 사우나를 추천했어요. 한국식 사우나는 정말 특별해. 여기는 유럽에서 봤던 사우나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제게 그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죠. 저는 사우나를 좋아해서 유럽에서 자주 다녔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식 사우나도 궁금해졌어요. 우리는 엘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식 24시 사우나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그 크기와 웅장함에 정말 놀랐어요. 유럽에서 자주 갔던 사우나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공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곳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라 온갖 편의시설과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거대한 복합 공간 같았죠. 사우나 내부에 들어가자 넓은 공간에 여러 종류의 사우나와 찜질방이 있었고 그곳의 시설은 정말 대단했어요. 따뜻한 공기와 습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편안하게 몸을 풀고 있었고 곳곳에는 안락한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죠. 유럽에서 본 사우나는 보통 규모가 작고 간단한 시설이었지만 한국의 사우나는 그 규모와 시설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럽고 다양했어요. 저는 유럽에서 경험했던 사우나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한국식 사우나에 놀랐어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온도와 습도의 사우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 찜질방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마치 하나의 대형 웰빙 공간에 온 것 같았죠. 이런 시설은 내가 그동안 가본 사우나 중에서 최고야
라고 감탄하면서 저는 그 공간에서 새로운 차원의 사우나 경험을 즐기게 되었어요. 사우나와 찜질방에서 몸을 편안히 풀면서 엘라와 우리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식 사우나는 단순히 몸을 데우고 땀을 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고 그곳에서의 편안한 시간은 한국의 정서와 분위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사우나에서 몸을 푼 후 엘라는 저에게 여기서 식혜랑 계란을 꼭 먹어봐야 해 라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식혜와 계란이 사우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잘 몰랐지만 엘라의 말에 따라 시도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우나 공간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식혜와 계란을 주문했어요. 먼저 나온 식혜를 마셨을 때 그 맛은 정말 신기했어요. 식혜는 단맛이 나는 음료인데 그 안에 작은 쌀알들이 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쌀알이 음료에 섞여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음료라고 하면 보통 액체만 떠오르는데 식혜는 그 쌀알들이 들어있어서 마시면서 쌀알 하나하나를 씹을 수 있었죠. 단맛이 나면서도 쌀알의 부드러운 식감이 함께 느껴지는 것이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이건 정말 맛있네. 그리고 이런 음료는 처음이야. 라고 말하면서 저는 그 새로운 맛에 감탄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계란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계란을 보자마자 색깔에 깜짝 놀랐어요. 그 계란은 겉이 검정색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계란이 맞나? 하고 의아해했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계란은 하얀색이나 갈색이잖아요. 그런데 검정색 계란이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계란을 깨보니 안에도 검정색인 속이 있었고 그 맛은 정말 쫄깃하고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검은 껍질이지만 맛은 전혀 다른 점이 없어서 이게 왜 한국에서 이렇게 먹는지 궁금해졌죠. 엘라는 이건 전통적으로 찜질방에서 먹는 음식인데 뜨거운 찜질방에서 계란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믿어져서 그렇게 먹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게 식혜와 계란을 먹으면서 저는 한국의 찜질방 문화가 단순히 몸을 풀고 땀을 흘리는 공간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두 가지 음식은 정말 신기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풍습을 느끼게 해줬어요. 그렇게 식혜와 계란을 먹고 우리는 찜질방의 다른 부분을 둘러보았어요. 그곳은 정말 독특한 분위기였어요. 찜질방 안에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고 그 중에는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저에게 놀라운 점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건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보통 그런 공간은 휴식만 취하는 곳이었는데 한국의 찜질방은 그곳에서 실제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잠을 자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편안해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불에 쌓여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외국인들도 많았어요. 유럽에서와는 달리 한국의 찜질방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들은 사우나를 즐기거나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풍경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잘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잠을 자는 것이 특별한 경험처럼 느껴졌어요. 찜질방은 단순히 몸을 데우고 땀을 흘리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일상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진정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라와 나는 그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잠시 눈을 붙이고 싶은 기분이 들었지만 아직은 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한국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경험은 정말 새롭고 신기했어요. 한국의 문화와 공간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여유를 제공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곳은 정말 냄새 하나 없이 깨끗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문화도 정말 독특하고 대단했어요. 찜질방이나 사우나,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한 음식들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모든 걸 겪으면서 한국이 가진 이런 멋진 문화와 시설들이 세계에 잘못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가난하거나 후진국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정말 깨끗하고 첨단 시설이 많고 사람들의 친절함도 놀라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에 의한 잘못된 소문 때문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퍼져 있다면 그 영향력이 정말 크겠죠. 한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그들은 실제로 한국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답답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그 잘못된 인식들이 바로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가진 멋진 문화와 발전된 모습들이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미국에 돌아와서 저는 사라와 만났어요. 사라는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냄새가 안 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던 친구였죠. 그래서 한국에 다녀온 후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사라, 너가 말했던 거 맞았어. 한국은 정말 냄새가 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라가 그 말을 처음 해줬을 때는 그냥 이야기로만 들렸지만 실제로 한국에 가보니 정말 그런 사실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공공시설이나 지하철, 찜질방, 화장실까지 모든 곳에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며 한국의 청결함과 위생 수준에 대해 감탄했어요.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지, 그게 한국의 매력 중 하나야. 내가 한국에 갔을 때도 정말 감동받았어. 처음에 그걸 듣고 상상도 못했는데 직접 가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 라고 말하며 저를 이해해줬어요. 그 후 한국에서 느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 그곳의 역사적인 유물들도 너무 멋졌고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어. 그들의 배려심과 청결함은 정말 감동적이었어. 라고 말하며 한국에서 본 궁궐과 박물관들,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대해 이야기했죠. 사라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야. 내가 그곳에 가봤을 때도 그렇게 느꼈어. 그 문화와 사람들의 친절함이 정말 특별해.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한국의 매력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했어요. 사라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고 자주 씻는 문화가 있어. 그게 냄새가 안 나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한국의 사우나 문화도 정말 독특하고 대단해.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사람들이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정말 이 나라의 청결 문화는 특별한 것 같아. 라고 덧붙였어요. 사라는 웃으면서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샤워를 자주 하고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샤워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편이잖아. 가끔 그런 걸 보면 좀 놀라기도 해. 라고 말했어요. 사실 저는 사라의 말에 당황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하루에 여러 번 샤워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자주 씻는 습관이 정말 인상 깊었고 그것이 냄새가 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느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샤워를 그렇게 자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라고 제가 말하자 사라는 맞아.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몸에서 냄새가 나게 되기도 하지.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 라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청결과 위생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고 미국인들이 본받아야 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미국에서 나는 냄새가 한국에서는 나지 않는지 알 수 있었고요. 냄새가 안 나는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이 자주 씻으니 아예 냄새가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에 다녀오고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더욱 관심이 가고 저의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느꼈는데 한국의 역사가 제대로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